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이낙연 전 대표의 팔자 명식의 생시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이 이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이제 여당의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지만 그 대선 후보가 이제 교체될 것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 전술적 후퇴를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서 그분을 일단 팔자를 모르니까 한번 좀 기대를 담아서 한번 봤는데 유감스럽게도 회생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그런 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시에 이제 인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년월일까지는 알려진 대로 이제 신묘년에 신축월에 병진일 그리고 또 경인시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 인사들이 인사들이 이제 명절 잘 모르는데 축진파가 되면은 축은 이제 오행의 금고니까 이렇게 이제 축에서 금의 글자 재신이 투하면은 그냥 이것은 그냥 상관생제격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축진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에서 오행, 수고의 오행이 이제 고출되는데 그 오행이 수의 글자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제 잡기 간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허자 용신 격국을 쓰게 되면은 팔자에 허자 용신을 관을 쓸 때 이때 팔자에 재가 투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재와 인은 서로 이렇게 극을 하지만 재와 인이 다 투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허자로 관을 불러오는 용신관을 불러오는 격국에서는 몹시 상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죠. 어쨌든 이 팔자는 상관생제격이고 또 이 사람의 귀를 말할 때 상관상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벌써 이렇게 상관이 형을 맞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귀를 다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제 축진파가 되었을 때 잡기 관격으로 보면 됩니다. 또 무엇보다 병활주의 귀는 한마디로 임수가 이렇게 진신이라고요. 근데 이낙연 후보의 팔자에 임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임수가 없을 때 이 사람의 귀의 부귀의 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 잡기 간격이라는 거예요. 잡기 재간격에 대해서는 아래 팔자 설명에서 문재인 후보의 팔자를 보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팔자를 가지고도 제가 직접 생시를 하긴 했다는데도 그렇게 정해지죠. 정시인데 그걸 꼭 병시로 해가지고 그렇게 어눌하게 말도 못하는데 무슨 목화상관이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분이 이제 화토상관인데 이렇게 화토상관은 다른 수목상관이나 목화상관 같은 그런 수기를 바로 논하지 않고 목으로 이렇게 소토되어야만 이렇게 이제 화토상관의 수기를 논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생시에 이제 인시로 났으니까 인중의 간목을 이 사람의 이제 용신으로 취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가보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보운의 끝물이죠. 이렇게 이제 이제 용신 간목이 투했습니다. 이제 토가 두터운데 용신 간목이 투해서 소백하겠죠. 그래서 이제 소토하게 되면 위에 이제 팔자에는 일파 경신금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 있고 또 간목이 드러나서 간목이 상당히 위협을 받는 구조인데 여기에는 잡기관이라는 허자용신격국 임수가 투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이분이 이제 가보대원에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귀를 누렸습니다. 이분이 총리가 되고 또 여당의 당대표가 되었죠. 제가 이낙연 후보를 이렇게 직접 진즉이 뵐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참 진즉이 뵈었더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뭐라고 차마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서 일단 조금 이렇게 힘들고 또 중앙에서 좀 변방으로 좀 물러서 있을 때라고 하고 또 내년 양력 6월 이민년에 이민월이 되면 아주 반짝이는 그런 운기는 있을 것이다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선 이민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전실운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부대운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대운의 운간을 채용으로 써서 채신으로 삼아서 이렇게 보는 법이 있어요. 일단 그런 걸 떠나서 우선은 가부대운에 재와 인이 이렇게 양투해서
잡기 제한, 그러니까 잡기 간격에 뭐 임수를 이렇게 고출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규정관 같은 그런 이제 좋은 유형을 지어서 이렇게 승승장구했는데 지금 신축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신이 한 번 더 오게 되면 벌써 일경에 삼신이 간목을 칩니다. 간목을 특히 희신으로 하는 구조에서 이렇게 경신금이 이렇게 그 간목을 공격하게 되면 일단 간목은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우선 이번에 뭐 몹시 이렇게 이제 힘드셨고 또 마지막에 굉장한 그 약진을 했지만 또 아깝게 이렇게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또 뭐 너무나 그 표차가 근소해서 훗날을 도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볼 때 그 여당의 후보로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다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대선일까지 대통령 후보로 완전히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신축년에 경신에 극상을 당한 이 간목이 피상되었는데 벌써 저는 뇌졸중이나 신경계에 약간 이상이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승복하는 경선의 결과에 승복하는 연설을 할 때 벌써 입이 약간 이렇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건강이 좀 일단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좀 와 있다.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축년에 이제 신축월이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전략 전술적인 후퇴를 해서 물러나 있다가 어떤 기회를 거머쥔다기보다는 점점 이렇게 그 변방으로 밀리고 결국은 그 낙향하는 그런 운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탐재개인에 의해 가지고 이분이 결국 탐재개인이라는 거는 뭐 실속을 쫓고 통속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잔 계산을 해서 자기의 명예를 포기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 이낙연 후보의 그 아주 말도 이렇게 정연하게 하시죠. 또 이렇게 뭐 점잖게 하십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그 지적인 그런, 물론 하토상간이 목을 봤지만 목을 봤으니까 생시에서 득지득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연지에서도 묘목 득지득수했기 때문에 하토상간의 수기는 좀 잘 제어했습니다만은 천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떴다는 것은 굉장히 통속적인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축진파에서 진간성인데 이것은 수라의 글자예요. 그래서 이 진간성이 또 보태로 관대입니다. 관대를 이렇게 형하게 되면은 몹시 사납고 아주 이분이 의외로 굉장히 이분의 평소의 지적인 모습과 다른 그런 아주 사나운 언행이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자실을 좀 무서웠다고, 무서운 선배였던 것으로 후배 기자들이 이렇게 전하는 그런 뭐 뉴스를 본 적이 그런 뭐 그 뉴스나 아니면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대운의 신축년은 뭐 간목이 일단 피상되고 탐재개인의 일단 상황으로 일단은 그 인수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년이 오면은 병화가 인수를 기뻐하지만 이 경우에는 잡기가 한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세운에서 그 임수 뭐 진신을 쓰는 법은 없어요. 어쨌든 이민년에 이민월이 되면 이 명칭은 잡기관의 전시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보대운이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이 운이 이제 끝물이고 지금 신축년 다음으로 이제 계사대운이 온다고요. 가보대운 다음에 계사 인진 이렇게 오겠죠. 그러니까 대운 전체가 다 잡기관격에 이제 그 전시운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관도는 비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올해 뭐 대통령 이제 여당의 그 후보 경선에서 이제 패했고 더 이상 절치불심하거나 뭐 와신상담해도 회생의 기회를 좀 잡기 어려울 거로 보이고 그리고 내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정계에서 이렇게 은퇴하는 수순을 밟는, 그래서 뭐 낙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문패를 제가 철수 개화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새로 만든 나무에 꽃이 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키워드에 맞춰 가지고 한번 팔자를 한번 다시 한번 복귀해 봅시다. 자, 먼저 잡기간격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간성이 관대의 물상이고 이것을 이제 형을 당합니다. 진수는 수라죠. 그래서 쟁투의 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대방의 기나
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확 꺾어버리는 그런 산후운행을 할 때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왕토니까 이제 간목에 소토가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천간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이렇게 지지에 생명과 생시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굉장히 지난 10년간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목에 간목, 그 다음에 병화, 이런 희신들이 다 이렇게 특지독수에 있습니다. 이것은 참 좋았죠. 그러나 이제 다음 대원부터, 이민년부터는 이제 계사대원으로 간다고요. 계사대원에 갈 때, 이때 이제 인사영도에서 하여튼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때 이낙연 총리가 여당의 이제 대선 후보로 가장 각광을 받았을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근혜 사면을 얘기할 때부터 이제 인기가 떨어졌죠. 이제 대깨문들한테 뭐 굉장히 집중포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뭐 그 여당 내에서도 마치 이렇게 굉장히 배척하는 그런 이제 부류들이 좀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경선 결과를 승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용히 은퇴를 하는데도 다시 소환해서 시끄럽게 구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내년 양이 1월 상황이에요. 그리고 2월 상황도 좀 좋지 않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탐재개인 말씀드렸죠. 가부장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재인이 투했을 때, 허자 용신 관을 쓸 때 재인이 투하면 굉장히 기특한 격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이 좋았지만 다시 제가 더 겹쳐서 이렇게 탐재개인이 되면 간목을 세울 수 없고 건강에도 좀 치명적인 그런 간목 비상의 상태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명식은 수의 관을, 오행 수의 관을 잡기 간격으로 쓰는데, 병화의 그 이제 그 진신은 임수예요. 그러니까 임수가 고출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고출되었지만 이제 허자니까 이거 전실되면 안 되는데, 다시 신축년 다음에 오는 이민년이 전실되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지난번 그 영상까지 이재명 후보의 그 대선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두고, 또 감옥에 가는 것을 감금이나 구속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교체될 그런 대선 후보로 제가 이낙연 후보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둬봤습니다. 물론 이제 생시를 볼 때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지난주에 제가 직접 확인하고 그것이 불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 무술월도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게는 힘든 시기지만 내년 양력 1월까지 여당 후보로 이렇게 즐기게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한번 꺾일 거예요. 뭐 워낙 많이 터져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좀 뭐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뭐 그 자신 있는 듯이 이렇게 그 변명하고 이렇게 뭐 마치 말다툼에는 자신 있는 듯이 이렇게 군 것 같은데, 좀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운에 이렇게 되고. 자,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그 뭐 어디 이렇게 제가 종편에 뭐 이런 방송을 보니까 이제 제3의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뭐 유시민 나오면 그 미친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참 그 지성하고 전혀 반대인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부겸은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요? 이낙연. 이 카드가 있는데, 이낙연 카드는 일단 제가 8대 3명을 통해서 뭐 입법적 측면으로 99.9% 불가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남기려니까 뭐 이전 대표께도 또 그분의 뭐 캠프에서 또 저와 가까이 지내던 그런 의원님들께도 굉장히 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뭐 안 되는 걸 안 되는 거죠. 제가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또 되는 걸 안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김부겸 총리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이상한 세 사람의 후보가 있어요. 첫째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에 와서는 안 될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와서 요즘 뭐 점점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시체말로 말펀치도 아주 세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또 이렇게 그 말리는 저는 홍준표 후보도 참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 최재형 후보하고 이번에 이제 그
연대했죠. 이것은 굉장히 그 좋은 그런 그 시그널입니다. 제가 윤석열, 이제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제 팔자 사명을 하기 전에 김종인 전 대표의 명을 가지고 일단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이 소위 재미 이제 못 보고 더 이상 뭐 그 관록을 그렇게 가시할 만한 그런 운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윤 후보에게도 좀 힘들겠죠.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시그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재형 그 후보의 명식은 올해는 좀 힘듭니다. 신축을까지. 그러나 이민년 이민월 상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저는 최재형 후보가 왜 그 경선에서 탈락하기 전에 그 정호야 전 의장하고 이렇게 갈라서게 되었고, 또 약간 이렇게 그 캠프를 해체하면서 미리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은 그런 그런 좀 무례를 보냈을까, 좀 뭐 직접 확인해 보지 못해서 좀 몰랐어요. 그리고 또 정호야 의장님도 그렇게 또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알아본 그런 그 대선 후보감이었는데 또 은퇴를 하시면서 결별하시면서 실망을 넘어 절망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뭐 정의화 의장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팔자를 이렇게 알아보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뭐 그분께서 이렇게 이제 그 캠프를 나오시니까 뭐 제가 뭐 정의화 의장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의리상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대선 캠프에 좀 관여하기 어렵고, 후보에 제가 팔자 명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예전에 제가 2005년도인가 그때 한번 뵌 적이 있고 또 한두 번 더 뵀습니다. 그때 제가 팔자를 분명히 받았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빨리 수배해서 제가 홍준표 후보의 팔자 명식을 홍 후보로부터 직접 제가 확인해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그리고 제3의 후보가 나올 겁니다. 또 제가 한 사람 이상하게 여기는 이제 윤석열 후보와 저는 최재형 후보가 왜 국민의힘으로 와서 이렇게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사실 뭐 이번에 캠프를 해체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경제적인 요인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무엇을 믿고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후보가 김동연 후보입니다. 이분 뭐 대선에 그냥 그 언저리에서 뭐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색 하나를 메고 나와서 이렇게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고 또 선거 캠프도 오래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상당히 비용이 들 텐데, 그래서 저는 아직도 청와대가 제3 후보에 물밑 지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김부겸 총리보다 김동연 후보의 팔자 명식을 입수하는데 지금 주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네 사람이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대선 승리가 불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누구나 지금 윤석열에게 줄 서고 누구나 이재명에게 줄 섭니다. 근데 제가 입법적 판단으로 무조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홍준표 후보의 팔자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시급한 사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를 지금 뭐 변방에서 그렇게 썩 주목받지 않고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기 대선에 이슈를 선점하고 한 판에 이렇게 도약해서 단박에 대선 승리의 고지를 이렇게 선두로 이렇게 떠오를 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인일에 갑인시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신대운이고 인신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기해년에 제가 이렇게 사면을 제가 이렇게 뭐 가스방의 사면을 제가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병원에 나오셨다가 뭐 다시 또 들어가셨죠. 저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그냥 이제 일반 이렇게 정치 계통에서 이제 담을 쌓고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봤는데, 그 해라는 게 절지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생절 합작을 했습니다. 생절 합생을 했어요. 이 장생의 글자가 두 개나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걱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런 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건 또 뭡니까? 저는 참 제 그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윤석열이라도 당선이 돼서 꼭 이렇게 법적으로 그냥 이렇게 처벌하기를 바라서 그런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예. 뭐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하셨던 분인데 아니 대선 후보 나와가지고 뭐 이재명이하고는 서로 그냥 좀 아주 뭐 서로 이렇게 뭐 서로 공격하기가 좋죠. 서로 공격할 만한 재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는 해도 그렇게 핑퐁하고 뭐 서로 말이죠. 뭐 이미 이렇게 여야의 대표 주자로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추상어린 그런 말이죠. 뭐 칼날 같은 그런 거 못합니까? 뭐 정신머리, 뭐 보리정머리 이런 거 뭐 국민의힘에 괜한 뭐 홍준표 선배나 유승민 의원 또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좀 일관하시죠. 예, 이준석이 같이 이렇게 입 다물지 말고 말이죠. 자, 어쨌든 뭐 제가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뭐 이런 거 하니까 뭐 이런 말이 좀 이렇게 좀 주제 넘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낙연 후보는 박근혜 사면 얘기를 꺼냈다가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경자년에 운이 좋지 않았죠. 이렇게 탐재견이 된 겁니다. 자, 김부겸 총리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박근혜 사면을 건의하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줄 때 이분이 일약 여야를 다 또 중도까지 이렇게 사실 이번 대선 토론 여야 후보들의 격돌이 굉장히 수준 이하의 저질입니다. 그래서 그 야당의 그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기 전에 이미 국민들이 지금 염증을 느끼고 있어요. 뭐 대장동이든 뭐 고발사주든 또 뭐 부산저축은행까지 지금 소환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홍준표 의원의 8.0 입수해서 제가 이제 답을 내면 뭐 자기 대통령을 저희들이 이제 짚어내는데 한층 이렇게 성큼 다가서게 될 겁니다. 뭐 어쨌거나 제가 10월을 넘기지 않고 또 조금 지나면 뭐 11월 첫 주에 제가 이미 차기 대통령 이렇게 예언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빨리 정확하게 예언하고 제 예측은 맞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절기니까 여러분 건강 이렇게 잘 관리하는 데 유의하시고 제가 항상 친애하는 그런 명리 동호인들 또 제가 아주 경애하는 그런 명리학도들 제가 이제 명리학자로 얼마나 더 활동할지 모르겠는데 뭐 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뭐 좀 더 왕성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좀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음 또 8.3명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대선 승리가 불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누구나 지금 윤석열에게 줄 서고 누구나 이재명에게 줄 섭니다. 근데 제가 입법적 판단으로 무조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